네, 장관님 노고가 크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SI 등 각종 첩보 그리고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그 사항이 식별될 때는 반드시 의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있을 미국 대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지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북한이 이 쌍십절 10월 11일 맞이해서 SLBM 등 여러 가지 이 발사 징후가 식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정관원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열병식 등을 통해서 그런 신형 장비들을 무력시할 걸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윤태 실장님과 저하고 좀 대화를 나눕시다. 네, 마이크 잡고요. 아직 카이다로 아직 복귀가 안 되셨네요. 굉장히 오래 국방부에 계십니다. 네. 지난 9월 28일 날 국방개혁 추진회의 평가를 어떻게 느꼈습니까? 네.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추진 평가회를 했고요. 예, 마이크 좀 앞으로 닦여 주십시오. 예. 정상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있었던 2020 전반기 평가를 지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한테도 보고를 했죠. 네. 본인이 당초 전반기 추진 결과를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장관 취임 이후에 있었던 3, 4분기, 4, 4분기 그 추진 평가의 결과를 보고 상당히 저는 당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부 지휘 구조 개편 진도가 지금 몇 %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 상부 지휘 구조는 지금 한 50%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3개월 전에 70% 평가에서 3개월 만에 40%로 하락했어요. 도대체 이 3개월 사이에 지금 진도가 70%에서 30%인데 40%를 지금 하락을 했는데 3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미래 지휘구조 개편에 관련해서 네네. 우리 이 국방부에서 저한테 보고 온 내용입니다. 예, 미래 지휘 구조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제 전자권 전환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전자권 전환과 연계된 부분이 재평가가 되어서 근데 네. 당초 70%에서 어떻게 3개월 만에 이 40%나 다운된 30%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 실장님 이 소관은 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만 지금 70%였다라는 것이 그 전체 제 국방개혁의 아니지. 네, 평균 72%. 미래 지휘구조, 상부 지휘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 부분은 70%였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40에서 50%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70%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한번 이 세부 과제가 이 후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138개 가업 중 16개 가업이 지금 퇴보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습 폭에 대한 이것이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년 장병 진로 도움과 취업 지원은 강화는 60%에서 90%로, 의료인력 확충은 임상 전문 향상 과업은 64%에서 95%로 무려 31%나 진일보를 했어요.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의료 확충과 진로에 대해서 당초 64%에서 95%로 이렇게 30% 이상이 상승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 같은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이 주요 과업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들이 진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과업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 기간에 완성이 되면은 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임상 전문이라는 것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서 이게 해야 되는 이럴 문제인데 이게 3개월 어간에 이렇게
톱다운이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 수립 자체가 목표인 경우에 그 기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 수립 자체가 전체 과업 중에서 뭐 10개 중에서 3개다. 그러면 갑자기 30%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의 목표를 주요 과업 단위로 해놨기 때문에 그 과업 중에는 그 과업을 완성하는 것도 있지만 과업에 대한 계획 수립 자체가 목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이 판단되기는 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해서 이게 신뢰가 전혀 안 가던데 우리 실장님은 좀 달리 말씀하시네. 이게 이 향후 추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문제라든가 그 평가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방개혁 2.0이 참 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앞으로 추진을 재설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세부 과업이 조정된 경위, 3개월 동안에 조정된 경위, 이 들쭉날쭉한 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 이 경위와 또 진도율의 산정 기준, 또 3개월 만에 이 평가 결과가 달라진 이 내용을 종합국감장까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저는 국방개혁 2.0이 우리 장관님 기본 미션 중에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질의해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연필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실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필에 지우개가 있는 거죠. 네, 그 장성 감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 적소적재에 맞는 균형 인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우리 지금 장성 현원이 몇 명입니까? 약 391명. 예. 사실 400점 안 되는 수준. 444명에서 2020년까지 360명이 지금 감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육군이 한 66명, 70명, 약 70명 됩니다. 70명 되는데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만은 이 향후 감축되거나 조정되는 직위가 어떤 부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이미 그 육군 부대에서 줄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줄일 부대가 있어서 예. 그 직위가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장군 감축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칙은 지켜야 되죠. 그러나 장군 운용 숫자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 물론 360명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지를 들으시면은 장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먼저 보면은 사실 창급 부대가 있기에는 지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창급 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장난명이라고 한쪽 손바닥으로는 박수 소리가 나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전투부대 장군을 편성을 하되 여러 가지 그 다른 직책도 좀 맡아야 된다. 이를테면은 육군의 6개 전투부대 여단장 직위의 보직이 대령으로 되어 있고 공군도 1방공 여단장이 지금 보직이 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까? 장군 감축하면서 그래도 그 최저가 값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지적했듯이 부군단장, 부사단장 직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국방개혁상에는 100% 장군 직위가 편성인데 정작 그러지 못한 점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활용공입니다. 이를테면은 시설본부장 같은 경우 시설본부장이 소장, 준장 직위가 장군 직위가 2명인데 이게 적절합니까? 만약에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군 사업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각군으로 저는 전환하는 것이 맞다. 시설본부를 두지 말고 각군 전환이 어렵다고 본다면은 본부장 자리는 현역 장성으로 해야 맞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으로 활용되면은 애하부대나 이 군인들이 민간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재 그 소장 직위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유사 임무 동일 계급, 애아부대 규모를 고려한 기준으로 어떤 장관의 국직부대는 삼성 장군이 3스타가 부대장이면은 16,200명의 군사경찰을 통제하는 본부장은 지금 원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대령으로 했습니다. 애아부대인 육군 군사경찰, 그러니까 헌병대장이죠. 이 병과장은 지금 준장입니다. 이게 균형 인사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같이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비전투 분야입니다. 육군 종영학교 교장이 지금 준장직이지만 소장이 지금 보임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나중에는 준장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자, 교육사 애아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생방, 정보, 방공면 준장인데 이제 교육사도 이게 똑같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유사 동일 계급이라고 보는데 포병, 보병, 기계, 군사학교장은 원스타입니다. 동일 원칙, 동일 계급이 적용된 겁니까? 포병은 이제 그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살펴봐야 될 요소입니다. 저는 이 교육사 애아부대 학교장들은 일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부대 학교장 같은 경우는 투스타인데 투스타가 1분 더 드려.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인이 지금 지적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국방부가 설정해서 국민한테 공개를 원칙으로 한 만큼 제도의 융통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은 합당한 저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토에 걸면 코골이, 기에 걸면 기관이 이현령, 비현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검토해서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더 하십시오. 시간 네. 남았습니다. 저는 저 군사 주권의 문제인데요. 장관님, 최근 그 언론에서 핵 잠수함과 관련한 핵연료 문제가 지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물론 미국과의 그 협정이 전제돼야 하겠지만은 우리는 미국과의 네. 미국과 협정에 따라서 핵연료 군사적 전용이 지금 불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핵 잠수함이나 대형 항모가 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술 문제, 뭐 재정 문제, 뭐 이런 것 등등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당장은 될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제한이 해제된 바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사일 관련 제약은 크게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핵연료 문제는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안보 문제입니다. 특히 여야를 따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익 차원에서 핵연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관을 찾는데 국방부가 지혜를 모아주시고 국회도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신병들은 100일 위로 휴가를 보내는데 통상 150일, 200일까지도 절제된 가운데 우리 군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우리 장병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그 휴가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좀 그렇죠. 참고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재민 차관 앞으로 나오십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민 차관은 우리 국방의 시설 분야에서 아주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이 직업군인들 주거복지가 제가 국방을 10년 넘게 하면서 줄기차게 주야장창 강제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한테 국격에 맞지 않게 지금 대우하고 있다. 7, 80년대 강원도와 우리 한교 의원님 지역구 근처에 가보면은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너 공부 잘하면 저희 아파트 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너 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 가서 살 수 있다, 산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인 가족에 대한 그 단적인 현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요. 군 간사가 이렇게 열악하고 노후되고 이렇게 있습니까? 대책이 없나요? 예, 저희가 사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워낙 이제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속도보다 신규 투입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 5년 전부터 주거정책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설국장 제일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 중에 지금 이제 당시 5년 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지금 육군만 같은 경우 보더라도 18,300세대가 지금 4등급 노후시설 최고 그렇습니다. 대상입니다. 예. 27,000세대가 30년이 넘게 있고요. 비가 새고 하수 관거에서 녹물이 나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게 좀 정책에서는 선택 문제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고가의 저 F-35A를 뒤로 하더라도 좀 뭔가 의식주부터 해결하고 나서 무기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윤주경 의원님께서 군 의무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예비 전력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전부 이제 국방 예산의 뭐 0.5%, 0.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또 주거에 투입을 할 수 없는 또 이 왁구가 짜다 보면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민간 시장을 좀 활용하고 민간 자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세의 지역 제한 해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랑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군인 아파트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단의 대책이 세워진다고 보고요. 예. 군인공제에서 지급하는 이 문제를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예.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관님, 신형 수통에 대해서 정군이 언제 보급이 완료됩니까? 아직 6, 7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급해서 정군의 보급되는 약 10년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예,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그것도 이제 뭐 한번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전량을 다 바꾸고 한 해에 다 바꾸고 나면 또 뭐 10년, 20년 사용 연한 이후에는 또 한 번에 또 바꿔줘야 되는 아니, 산상이 6.25때 생깁니다. 쓰던 것을 최근에서 바꿨죠. 4년, 5년 전에 바꿨잖아요. 예, 이 네. 정군 56만 원을 가정했을 때 이게 136억 분이 안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예. 돈이에요. 근데 이것을 연구 개발하는데 3년 걸리고 네. 전체 소요에서 보급까지 약 15년 이런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하면서 작년에 불용된 예산이 약 5천여억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방부가 이재동의 선수인데, 네. 예? 이재동의 선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만 1%만 전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보급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시중에 나가면 금방 상향을 수정한 것을 벌써 6년, 7년, 9년, 10년 걸린다는 것은 예, 예. 좀 지나치다. 예, 이렇게 장기간에 소요된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설국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 이걸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네. 예,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네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영철 정보본부장님 나오십시오. 현재 국방부는 53개국의 77명의 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만리 타관에서 무관을 운영하는 국가안보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9년도에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예산 절감한다는 이유로 당초 46개국 83명에서 39개국 62명으로 줄였는데 여기 계신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당시 국방위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53국에서 다시 77개국으로 늘렸습니다. 물론 훈령에 대한 12조 규정도 있습니다. 본연이 올 8월 말 기준으로 77명의 무관들을 파악해 보니까 47명, 61%가 소위 말하는 정상 진급 경과기수인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령은 36명 중에서 20명이 경과기수가 파악됐고 중령은 37명 중에서 26명이 경과기수입니다. 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훈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관련 조문이라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정보본부장 이영철 중장입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훈령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 무관과 전문 무관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일반 무관은 좀 더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관, 고급 지휘관과 네. 참모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관 임기가 원칙적으로 3년이죠? 기본적으로 3년이고 심의에 의해서 1년 연장 또는 1년 네. 단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 내부 감사에서 우수무관 선발을 해놓고도 기존의 관행대로 이렇게 장기 근속자를 선발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26명 중에서 18명이 경과기수고 2020년도에는 이미 파견된 21명, 12명이 경과기수인데 이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무관 중에서 정보본부 부장이나 해외정보본부 부장이나 차장을 선발할 때는 이 규정에는 무관을 역임한자로 나와야 돼 있는데 이 규정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 진급이 어려운데 이 소장직위인 해정보본부장 자리를 어떻게 보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각 군본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 규정대로 무관 역임자가 이런 중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지소미였다면 일본 가보니까 일본 무관은 아주 참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해정보부장에 피선을 하면은 아마 우리 정보본부가 굉장히 좀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네. 저는 개혁이 필요한 만큼 인재 양성부터 무관 임명까지 카이다에다 한번 용역을 의뢰하셔가지고 이것이 진정으로 정보작전의 첫 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앞으로 잘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김민기 의원님께서 국방홍보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릉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13년 동안에 매일 아침에 국방일보를 매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물론 국방부 홍보지이기 때문에 기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사설과 비판 기능이 제 몫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홍보 기관지라 하지만은 사설과 비판 기능이 없고 컨텐츠가 약간 좀 부족한다는 것은 저는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도 신문이 발행되지만 보지 않지만은 독자의 제한성이 있고 경향신문 한겨레도 우리가 보지 않지만은 독자의 제한성이 있고 활자대에서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정론 직피를 추구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기여하려면은 뭔가 가동률이 높고 장병들이 신문을 받아보면은 이 기름 냄새를 맡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게 봐야 되는데 그런 감흥이 없기 때문에 공명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집위원들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편집위원들을 보강하셔가지고 가동률이 높고 이것을 바라보면 아침에 장병들이 떨리는 심정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